어려운 뉴스 뒷면에 숨어있는 심리,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 뉴스가 알고 심리, 사이콜로지입니다. 오늘은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 모셨습니다. 곽금주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저희가 책도 많이 봤고 또 방송에서도 많이 봤고 근데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처음 모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렇게 늦게 불러주세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반성하고 있겠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이제 심리학 연구해 오셨는데요. 정말 심리학으로 대부분의 어떤 사회 현상이 설명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까? 당연히요. 네. 왜냐하면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요. 네.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 현상을 설명해야 되겠죠. 네네. 그리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네. 본격적으로 오늘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지금 정말로 청소년들이 도박을 접하고 있고 또 중독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까? 네, 심각하게 네네. 점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네. 이제 중독 문제가 특히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그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에서 18년도부터 쭉 조사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 불법 도박 관련된 상담 건수를 이제 알아봤는데요. 점차적으로 당연히 늘겠죠. 근데 18년도에는 한 1,020건 이러다가 점점점 늘어나서 22년도가 한 1,460건 정도가 돼요. 그런데 네네. 그 다음 해에 23년. 상반기 8개월 말 예. 네, 측정을 했어요. 아직 이제 올해 자료는 잘 안 나왔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8개월이 벌써 그 전해 하고 추월했어요? 똑같은 네. 와. 같은 비율이 나오니까 당연히 그 23년도는 많아졌고요. 네네.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속도가 심상치 않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도박을 모든 거가 그렇습니다. 저연령화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연령이 내려가고 있다. 네네. 꼭 성인만이 아니다는 건데요. 이 처음 접하는 시기가 11살이라 그래요. 11살. 초등학교. 예. 고학년. 그때 처음 접하는 경우들이 와. 많고요. 네. 그리고 17년도만 해도 한 18세 정도가 됐는데 이제 17세까지 내려가고 네. 점차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가 저연령화됐다 하는 거고요. 그게 눈에 띄는 거네요.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게임을 우리나라 아이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을 늘 접하니까 이게 도박이라는 개념보다 게임이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거기서 뭐 칼도 사고 막 이런 걸 많이 해봤단 말이죠. 그 경계가 모호하다고. 모호하다니까 예. 쉽게 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중고등학생 도박도 당연히 심각한 문제인데 초등학생들도 뭐 도박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심지어 그런 경우도 꽤 있다는 건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계 모두 얘기하셨는데 처음에 시작하게 되는 게 게임인지 도박인지 모르고 시작하게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예.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요. 예컨대 영화, 뭐 무료 영화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네. 광고나 배너가 뜨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가 광고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쉽게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접해진다는 거가 문제인 거죠. 클릭하면은 그냥 떠버리는 거예요. 바로 떠버리고요. 아, 그 클릭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군요. 근데 도박 관련 광고 보고 호기심이 가더라도 이거 하면 나쁜 상황에 빠진다. 이게 이제 성인이잖아요. 네네. 뭐 성인들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예. 네.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 되는데 어쨌든 비교해 본다면 성인에 비해서는 이런 어떤 충동에 좀 취약하다고 봐야죠, 아이들이. 당연히 취약하죠. 네네. 왜냐하면은 그래서 청소년이죠. 네네. 이렇게 다 뭐 절제하고 있고 뭐 이러면은 그게 아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호기심이 어른들도 절제 못하는. 그렇죠. 예,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인간이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동물 중에서 호기심 욕구가 가장 큰 동물이잖아요. 네. 그게 인류를 발전시켰죠. 그러니까요. 뭔가 궁금해하고 지식을 만들고. 그래서 이 시기가 아이들이 호기심이 가장 이제 증가되고 있는 뭐든지 궁금해하는 그러한 시기이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어리기 때문에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예. 그다음에 판단하는 거가 또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네네. 명확하게 성인처럼 판단을 못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가요. 우리 뇌는요. 태어나서부터 점점점 발달해요. 그래서 발달 시기가 아주 아기 때 급속도로 발달해서 이제 많아지는데 청소년 때 다시 한번 발달이 일어나는 거가 우리 뉴런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네. 그게 신경 가지치기를 막 해요.
그러다가 이제 성인 되면 점점점 그 필요 없는 가지들을 잘라내주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뉴런이 발화가 될 때 약간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발화가 돼요.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별로 우리는 쾌감을 못 느끼는데 청소년들은 작은 자극에도 발화가 도파민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파민이 계속 도파민은 중요한 거가 도파민이 없으면 우울증 걸리거든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에너지를 주고 이러는데 얘네는 쉽게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점점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럼 도파민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어른들이나 애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아이들이 더 쉽게 되죠. 왜냐하면 낮은 뭐 예를 들어서 낮은 온도에서 그냥 물이 끓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거를 추구하게 되고 그 도파민은 점점점 갈구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기분이 좋으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도파민 얘기는 해주셨고요. 요즘 SNS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 짧은 동영상 있잖아요. 틱톡. 네. 이런 것들도 중독에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나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게 짧은 거? 짧은 거가 더 자극적이에요. 예. 더 왜냐하면은 길게 봐야 되면 나한테 인내력이 필요하고 또 그 만족감을 가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이거는 짧은 시간에 거기다 생각을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죠. 정보가 빨리빨리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미국의 한 연구가 하루에 20회 이상을 SNS를 접한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 집단을 나눠가지고 뇌를 봤더니 뇌의 편도체 부분이 엄청나게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편도체 이거는 감정적이고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 편도체가 지나치게 활성화가 돼버리면은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조절 능력이 이제 점차적으로 떨어지니까 충동성이 되고 또 계속 그래서 이러한 걸 갈구하게 되고 이게 다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교수님이 예전에 청소년들의 인터넷 또는 게임 중독에 관해서도 많은 얘기 이제 하셨었는데 그것과 게임 중독과 도박 중독 어떤 게 더 무섭나요? 당연히 도박 중독이죠. 아, 그래요. 네네. 게임 중독도 굉장히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무지하게 무서운 건데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에게는요. 쾌감을 주는 거는 전부 중독성이 있어요. 뭐든지 간에. 뭐 운동 중독증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기분이 좋고 이렇기 때문에 러너스 하이. 그렇죠. 다 좋게 되는데 이 게임 중독도 게임 중독이지만 이 경우에는 그냥 내가 성취했다. 이 뭐 점수를 많이 냈다. 이런 거보다 돈이 생기고 물건이 생기고 그러니까 보상 효과가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재물이 생기니까. 그렇죠. 자, 그럼 청소년 도박이 더 위험한 이유가 이제 혼자서만 아니라 친구들 무리해서 아름아름 퍼져서 그런 측면이 있나요? 네네. 이 청소년들이 이제 성인보다 위험한 거가 충동적이고 이러한 조절 능력을 연습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얘네들이 커서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충동적으로 범죄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제 왜 이들은 친구가 중요해요. 또래 집단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또래들에 맞춰서 내가 기준을 맞추게 되기 때문에 친구가 야 이거 너 해봐라. 그러면은 쟤도 하니까 나도 하게 되고 쉽게 해버리게 되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그래서 이 아주 주된 인물이 있어요. 항상 뭐 슈퍼 전파자라고도 하지만 그러한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 친한 친구들이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나만 소외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뭐 포모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나만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나만 왕따 당하는 거 싫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보이지 않는 압력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게임도 비슷해요. 게임도 혼자 할 때는 그거 한데 제가 어떤 전문가한테 그런 얘기들 게임 회사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하면서 매출도 훨씬 오르고 더 못 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머드 게임 나올 때 확 올라가 버렸잖아요.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청소년기에 어떤 것에 이제 중독이 된다면 성인이 된 후에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당연히요. 청소년 때 이미 그 발달시켜야 될 능력이 이미 발달이 안 됐는데 제대로 성인기에 가서 뭔가 할 수 있을까요? 쉽게 중독을 이렇게 빠져들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계속 추구할 수도 있고 이런 경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 성인들이 되어도 이 어릴 때 했던 거가 습관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쉽게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막 흡수가 많이 되면 성인이 돼서 다시 생각나요. 네. 자,
4794님이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교육시켜야 할 것 같아요. 초중고에서 도박 중독의 심각성 교육을 수업 시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도박 중독 정말 걱정입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네, 네. 아까 스마트폰 영향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독이라는 게 보통 어느 시기에 한 가지에 몰두하게 됩니까? 아니면 이것도 중독, 저것도 중독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중독되기도 합니까? 그 여러 개들에도 자기한테 가장 큰 만족감, 그거 성취감, 하나로 쾌감. 어떤 한 시기에는요? 네. 그거에 빠져드는데요. 예. 문제는요. 예. 그렇게 한번 중독이 되고 나면 딴 것도 쉽게 되는 거예요. 쉽게 중독이 쉽게 된다. 중독이 돼요. 와. 근데 이제 우리 이 아이들이 우리 저 어릴 때 상상도 못했던 거잖아요. 핸드폰이 이렇게까지 중독이 될 거가. 네. 이 아이들이 커나가는 앞으로의 미래에 얼마나 많은 기기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기기들은 어떻게든지 우리 인간을 거기에 빠뜨리게. 그래서 거기서 또 돈을 벌라 그러겠죠. 그렇죠. 네. 그걸 하려고 하니까 이때 이렇게 중독이 쉽게 되면 계속 그런 그 새로운 자극에 계속 중독이 쉽게 일어나는 거죠. 그게 네. 지금 무서운 거예요. 그거를 우리 청소년을 노리고 우리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올 이거 거다. 너무 상업적인 분들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요. 아주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될 거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고요. 네, 네. 자, 도박은 절대 못 끊는다.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가요? 네, 어렵죠. 예. 그러나 노력해야 되겠죠. 가능은 하다. 네. 매우 어려우나 가능은 네, 하다. 네, 네. 그리고 이게 네.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거가요. 초기에 본인이 알아요. 그래요? 나 이거 너무 시간을 많이 하네. 네. 이거 뭐 아기들이 아닌 이상은요. 나 이거 너무 많이 하네. 우리 성인들 그렇잖아요. 예, 내가 예. 이거 뭐 너무 보다가 내가 일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런 그렇죠. 것처럼 처음에 자기가 그다음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자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빠질 때 이걸 누구하고 고민을 같이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고요. 뭐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거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본인이 느끼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은 저기 주위 사람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거를 끊고 하는데 네. 만약에 제가 이제 부모입니다. 네. 자녀가 도박에 빠진 것 같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일단은요. 예.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얘가 징후. 혼자 몰입하는 시간이 많아진다. 그다음에 이 청소년기가 네. 왜 이거 빠지느냐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때는 불안하고 우울감이 좀 높아져요. 네. 발달상. 어쩔 수 없이 조금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거를 뭔가를 의존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얘가 불안하거나 우울감이 좀 커졌다. 근데 부모하고 곧잘 대화하던 애가 대화를 안 한다? 안 한다. 혼자 있으려 그런다. 뭔가 예. 몰입한다. 그다음에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고 네. 뭔가 막 안 하면 불안해한다든지 이제 그때는 굉장히 심하게 되는 거죠. 금단 현상이잖아요. 중독은. 그렇죠. 안 하고 안 하니까 빨리 가서 해야 되고 밥도 빨리 먹고 들어가서 해야 되고 이러한 거가 볼 때는 조금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해야 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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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렇게 자녀가 이거 이상하다 해서 보니까 도박을 하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난리 납니다. 난리난 이제 막 붙잡고 너 막 죽인다. 하고 나 죽인다 너 살린다. 다 이제 예. 집 말아먹겠다.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네. 그거에 너무 지나치게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그럼 아이는 그것 때문에 또 상처를 입으니까 상처 입어서 더 의존해요? 네, 어딘가 의존할 걸 또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보면 되게 침착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 같아요. 네네. 그 게임 처음 인터넷 게임 나왔을 때요. 예. 애가 너무 하니까 집에서 엄마가 너무너무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학원 간다 그러고 학교 간다 그러고 PC방으로 가버려요. 온 동네 PC방을 다 찾아다녔다는 엄마들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애들이 그래서 동네 PC방 안 가요. 다른 동네? 네. 예. 그래서 이 엄마가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는데 제가 엄마가 배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을 한 명 이제 소개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잘하는. 그래서 어떻게 엄마가 대응하나? 배웠어요. 네, 예. 엄마가 배웠어. 게임을 배웠어요. 애를 이해하려고요? 네네네. 예. 아니 그러니까 게임을 배워가지고 엄마가 소통이 안 되니까 게임을 배웠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엄마랑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야단치지 않고 근데 그 족속은 왜 그렇게 느리냐? 예. 이러면서 대화거리를 잡는 거죠. 비록 게임일지라도. 네. 예. 그러니까 애가 이제 말을 자꾸 하고 엄마도 해봤어? 어쨌어? 뭐 어떻지? 오픈되기 시작합니다. 너무 몰아치지 말고
저기 신중하게 대화를 시도해라. 네네. 예. 거기에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부모님들을 도박하는 거 아니고요. 예. 같이 도박을 해야 되나 그건 아닌데 일단은 얘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너 하지 마. 너 그만하겠어. 네. 그럼 어디든지 가서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원래 인간이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심리가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너 어디 가서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벌써 컸으니까 이해시키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 시간을 같이 한다든지 같이 네. 대화한다든지 자꾸 끌어내는 거가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네, 남아서 네. 짧게요. 그 네. 도박 빚을 졌다 그러면 갚아주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왜냐하면 갚아주면요. 그게 네. 보상되잖아요. 아, 그래서. 네. 갚았으니까 나는 아무 내 책임도 없고 나는 내 죄책감도 없으니까 그게 보상작용을 해서 또 하기 쉽겠죠. 네. 만약에 도박에 이렇게 자식이 물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신중하게 대화해라.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딱 해주신다면 네. 어떤 말씀 하시고 싶으세요? 도박 절대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아이의 문제를 사전에 인터넷이라든지 이러한 거를 같이 할 수 있는 네. 디지털 플랜을 세우고요. 네네. 엄마들도 너무 하잖아요. 솔직히 네. 핸드폰에 매달려 있는데 같이 디지털 플랜을 세우고 또 왜 디지털 디톡스라 그러죠. 그래서 조금 핸드폰을 꺼놓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예. 끄고 켜고 하고 싶을 때 잠깐 하고 이런 조절 능력을 인터넷을 해나가면서 예. 뭐 게임이든지 이런 거 하면서 도박은 사행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하는 거를 알려줘야 되죠. 확실히 인식시킨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지금 곽금주 교수님 말씀은 도박은 안 된다. 그렇지만 자식과 함께 디지털 플랜 이어가면서 디지털 디톡스 해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